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일 것 같아요.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취임 한 달 만에 기자회견도 했었고 또 100일 또 기자회견도 한다고 합니다. 오전 중에 있을 예정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이 가장 궁금해 하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자, 그래서 이재명 정부 100일에 대해서 어떤 점수를 주실지 두 분에게 먼저 한 번씩 여쭤볼게요.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어제도 그런 질문을 받아가지고 저는 학점으로 따지면은 아직까지는 incomplete. 인컴플리트. 아직까지 점수를 주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뭔가 뭐 잘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완수된 것도 없고 그래서 이 길을 갈지 저 길을 갈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저는 미완성이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00일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기도 한데 이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여러 번 출렁했어요. 그러니까 쭉 한 60%대까지 갔다가 40%대까지 가는 여론조사도 나왔다가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일 기간, 석 달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출렁거리는 저는 대통령을 본 적이 없는데 그만큼 우여곡절이 좀 있었고 좀 불안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incomplete. 아직 점수는 못 주시겠다. 배 소장님. 저는 점수를 좋게 줍니다. 저는 80점. 오, 높게 주셨어요. 높게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지지율이 높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 100일간의 상을 보면 처음 한 달간은 말 그대로 기저효과였어요. 워낙 윤석열 전 정부가 비교하니까 또 반대로만 했잖아요. 소통도 적극적으로 하고 정책도 내고 또 외교도 좀 뭔가 이 검토를 해서 또 실용 외교라는 안도 내놓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고공행진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30일 시점에서는 고공행진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두 달째 되는 시점에 날벼락을 봉변을 당했어요. 그게 뭐냐? 사면복권이죠. 근데 사면복권도 보면 여러 청구서가 온 것 같아요. 노란봉투법 지금 청구서가 엄청 왔어. 막 덕지덕지 지금 뭐 다 붙이지도 못할 정도의 청구서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조사는 이것도 수치 이야기하면 또 우리 개월 이야기해야 되니까 안 합니다. 채널 A는 정도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 다시 지지율이 올라가요. 아시잖아요. 그죠? 방송을 지금 진행하시니까. 이게 뭐냐? 전광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이른바 정기지표 조사를 했던 조사기관의 그 출신 연구원이 지금 대통령실에 있어요. 경기도부터 지금 계속 있어요. 마치 스텔스 같이 외부에 나가서 소리 안 내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데이터를 전달해요.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면복권하면 지지율이 한 5% 내려가는데요 한 것도 그런 데이터를 본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보고서는 10% 내려간다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된장말이 사진이 나올 줄 몰랐거든. 근데 이제 된장죽. 죽이에요. 드셔보셨고. 우땡땡.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전광판을 본다는 이야기는 전광판 봐야 됩니다. 우리 이동훈 수석 대변인이 뼈아프게 했지만 우리가 아는 그분은 전광판을 안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광판 안 봅니다. 했단 말이에요.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저는 왜냐면 뭐 누구니까 뭐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비판하고 저는 그런 거 안 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제 소신. 제가 소신 때문에 많이 불이익을 봐요.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지금 잘하고 있다. 전광판을 보고 있어요. 다만 이게 100일이니까 앞으로 이게 1000일 될 때까지 500일 1000일 될 때까지 이걸 지속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지금은 국합 배드캅에서 국합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감한 거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채널 A 보도에 나오죠. 대통령은 적답을 회피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러죠. 마늘 쑥을 먹으면서 100일이 될 것도 아닌데 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 비슷하다. 좀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우리 천부 국장이 다 좋은데 리액션이 조금만 그런데 근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까지 하는데 다 적답을 피하잖아요. 왜냐면 민감한 건 다 피해. 그래서 지금 그 역할은 배드캅 역할은 정청래 대표한테 던져넣어서 지지율이 추세만 추세 이야기하는 거는 조사 개요를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정당 지지율은 오히려 민주당은 내려오잖아. 이게 전형적인 국합 배드캅 전략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어떤 기자회견의 내용이 나올지는 뻔해요. 근데 중요한 건 500일, 1000일, 1300일 될 때까지도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돼요. 뭐 지지율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대통령들한테 요구하는 항목들이
이제 도덕적인 기준을 높이 가지고 예, 요구하는 예. 대통령들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일을 좀 잘하는 능력 이런 걸 높이 사는 대통령들도 네.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보면은 이제 사실은 MB 같은 경우에 그런 후자의 경우였고, 예. 뭐 박근혜, 문재인 같은 경우 전자의 경우였어요.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는 국민들이 도덕은 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도덕적인 기준은 이미 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근데 뭐냐? 일을 좀 잘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잘하라는 거는 결국은 실용적으로 잘해라는 거거든요. 경제 그러니까, 살리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초반에 좀 높았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는 통합과 실용을 강조를 했어요. 취임사에서부터 통합과 실용을 늘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인사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하는 그런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쭉 내려간 건 뭐냐면은 사면 복권하면서 뭔가 이념형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다시 실망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 뭔가 실용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 같다. 한미 정상회담 뭐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를 올리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취임사에 나온 대로 실용과 통합만 명심하고 하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렇죠. 또 소비 쿠폰도 이제 2차 혹시 2차 발급 대상이세요? 그런 건 묻지 마세요. 그런 민감한 질문을 물어보면 뭐가 민감해요? 저는 뭐 바닥이죠. 에이, 경제 상황이. 바닥이라고요? 네, 방송 출연료로 엄청 버신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아니 나갈래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바로 이게 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뭐 미국도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예. 있고 또 우리도 지금 오늘 대통령 이 10시부터 시작되는 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발표가 될 걸로 보이는데 기존대로 가겠다 양도소득세. 이게 이른바 금상첨화로 돼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렇군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민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란 봉투법인데 빨간 봉투법인데 파란 봉투법도 뭐냐면 노동자의 권익을 해치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럼 노동자의 권익이 더 필요하면 뭐 노동법 2조가 됐든 3조가 됐든 바꾸라 이거죠. 예. 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도 그렇고 대통령도 응답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위와 점거로 인해서 생긴 그 기업의 막대한 손해는 누가 책임질 건가? 그건 남는 문제잖아요. 예.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 그대로 적법한 장소에서 시위를 하게 하거나 점거를 못하게.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해요. 그래 기업이 손해를 예.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래도 손해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합리적인 것이거든요. 다수의 국민들을 공감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적답을 회피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답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으로서도 책임자로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의 지지율과 왜냐하면 지금은 적답을 안 해도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500일 되고 600일 되고 1000일 되면 분명한 답변이 대통령이 되면 점점 지지율이라는 게 은행 잔고처럼 빠지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는 대통령이 그런 공감력이 얼마나 되는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오늘 이제 대통령 혹시 이제 예전에 기자를 하셨으니까 내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이 100일 동안에 어떤 관통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관통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저는 명청 전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권의 어떤 지금 상황들을 관통한 키워드가 명청 전쟁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라고 일단 여쭤보고 예.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용하고 강조한 게 통합이에요. 통합. 예. 통합을 늘 어느 대통령이나 사실은 통합을 강조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처럼 지금 통합을 이뤄야 하는 대통령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전 전임자들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통합과는 은하는 행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은 정치권에서부터 갈라지면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서로 양진영으로 갈라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지금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다만 그런 걸 갖다가 당내 강경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로 대표되는 당내 강경파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어긋나는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서로 악수도 안 하는 예. 사람들 불러다가 악수시키는 장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바로 다음날 어떤 장면이 나느냐, 정청래 대표가 국회 나가가지고 내란 세력이라면서 26번. 네, 그렇게 얘기하고 다음날은 또 뭐 송원석 원내대표가 또 반격하고 예.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여야를 갖다가 좀 통합하는 모습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게 대통령의 모습이에요, 사실. 예.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당내 강경파, 민주당 강경파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 이해를만 따져봤을 때는 강경파들 등에 올라타가지고 자기는 가겠다.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가서 당권 또 잡아가지고 다음에 공천하고. 공천권까지 행사하겠다. 뭐 이런 그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걸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잘 제어를 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국정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야당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이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의 승패가 저는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명청 교체기, 그러니까 당대표가 어떻게 보면 정당의 대표, 워낙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부각될 수는 있는데 지금 대통령 취임 이제 100일인데 그렇죠. 갑자기 당대표 이름이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지지자들한테 환호를 받는다고 하고 또 어디 뭐 유튜브에 나가서 정말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썩히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심지어는 정청래 대표가 뭘 노리는 걸까? 이게 의심쩍은 거예요. 대선에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요. 목표를.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자꾸 보도되는 것도 임기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거슬릴 수가 있죠. 더군다나 그 뒤에는 김어준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게다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으로서는 마치 무슨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로 가는 것도 내가 좀 밀리나? 예. 근데 두 번째는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진짜 갈등일까? 찐갈일까? 찐갈이 아닌 것 같아요. 짜고 치는 뭐다 뭐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예요? 오히려 약속 대련에 더 가깝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만약에 갈등이면 앞으로 이 갈등은 걷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교섭단체 연설을 할 때 보면 정청래 대표의 연설 내용에는 명비어천가예요. 가장 많이 언급된 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하려는데 이거 내란 세력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내란 세력 하니까 누가 들어오시네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히려 이럴수록 대통령은 너무 권위적이지 않은 대통령. 그러니까 험하고 어렵고 또 해야 될 일은 바로 정청래 대표한테 가는 몫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냐 대통령은 요리를 하고 설거지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하는 셈이 되는데 그 역할이 필요해요. 예.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요리하고 있으면 설거지가 안 돼. 두 사람 다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요리가 안 돼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천행크 같은 경우에 지금 100일도 안 된 대통령한테 대드는 사람이 있다? 놔두겠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도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방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수위의 차이다. 왜 중앙일보 보도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인터뷰에서. 예. 근데 보면 그걸 텍스트로만 읽어도 깊은 어떤 그 화가 남이 느껴질 정도의 워딩이더라고요. 화가 많이 나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야생마를 야생마대로 그대로 이렇게 싸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어차피 시간을 두고 길들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이 야생마에게도 마늘과 쑥을 먹이겠죠. 마늘과 쑥을 먹어야 돼.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